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댓글로 주시면요,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궁금증 해결사 나오셨습니다. 이웅혁 교수, 박상희 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5궁금 바로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 여름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롤스로이스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초고가 외제 차량 사건인데 네. 많이들 기억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로운 좀 주장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길 가던 20대 여성 피해자가 결국은 사망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가해자가 대형 로펌에서 초호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이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이 변호인단에는 전직 부장판사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유튜버는 롤스로이스도 남의 차량이고 운전자가 차던 수억 원의 명품 시계도 다 짝퉁이고 하룻밤 술값 1억 원도 모두 남들이 사준 거라고 했으면서 소시민이라면서 대체 이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료는 누가 낸 거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좀 다른데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1명도 아니고 8명이나 선임했는데 이러면 뭐 엄청난 좀 재력이 아닌 이상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대형 로펌 3곳 선임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변호사도 8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추측컨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함께 지금 녹아 있는 사안입니다. 마약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이런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각 분야의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를 보다는 기업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좀 높은 수임료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굉장히 높은 수임료를 지불을 하고 최고의 어떤 정예 멤버로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초호화 변호인단의 선임료 누가 낼 것인가? 변호사님, 대략 시청자분들 이거 궁금할 거예요. 이 정도 변호인단 선임하려면 어느 정도 대략 나온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변호사 수익료라는 것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특히 대형 로펌으로 가게 되면은요, 한 명당 이제 타임 차지라는 것이 붙어서 변호사는 이제 타임 차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시간당. 이 시간당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노동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캡을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상한선을 정해두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를 꾸린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을 약속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 알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뭐 가해자가 뒤늦게 뭐 이 사과 의사 밝히고 반성문들 일단 제출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거 반성하는 거 맞아?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방법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성문이라는 건 정말 반성의 마음이 있으면 바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반성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어서 내가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법정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반성문과 뭐 사과 편지를 쓰겠다라고 밝혔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고인 피해자의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했다. 사고 이후에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형량을 위해서 뭐 반성문 내고 우리에게 편지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지난달 말에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족들 뭐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 들었을 때 변호인단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속이 아플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 사건을 보면서 20대에 너무나 젊은 정말 여학생, 여 직원이죠. 한 영화 배급사의 정직원으로 지금 취직된 지가 몇 달이 안 됐었다고 네, 하는데 꽃다운 나이입니다. 그런 꽃다운 나이에 이제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그 가족의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빠가 지금 이제 이 채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생이 너무나 일을 재밌어하고 모두가 좋다 그렇고 자기 명함도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이 피해자가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3개월이 한계입니다라고 얘기를 아유, 했대요. 네. 근데 25일 날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24일 그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버텨준 거예요. 생일까지 버텨준 동생이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구혁 교수님, 일단은 뭐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이 가해자 신 씨, 이 혐의도 바뀌었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구속 기소됐을 때 그 핵심 그 혐의는 이처럼 운전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해서 그 피해자가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이런 그 혐의였죠. 네. 그때는 생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네. 다만 그 뇌사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을 위험하게 해서 위험 운전 치상의 혐의 치상. 그리고 일정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주 운전 치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사망이라고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치상에서 다 치사로 치사. 공소장이 이제 변경이 되는 형태이고요. 물론 이제 다른 그 혐의도 있긴 이제 하죠.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그 처리특례법 위반. 어쨌든 치상에서 치사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 말 들을수록 이 가해자 신 씨가요, 일단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다. 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좀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그 가해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던 것 같고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그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가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가해자 신 씨 혐의가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피해자분이 뭐 사망했으니까 일단은 처벌 수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터뷰 내용 보시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 구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발언들 사실상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 위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상, 중상해를 입혔다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치사,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제 도주 운전 치상에서 도주 운전 치사로 바뀐 경우에 가중적인 요소를 더해지면 최소 2배 정도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에서 6년 정도가 보통 나오는 형이었다면 지금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 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다른 어떤 죄목들도 치상보단 치사가 당연히 더 형량이 높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형은 재판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이 초호화 변호인단이 형을 얼마나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비싼 비용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의 사과가 먼저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